신도시 아파트라고 하면 뭐 노원구 다 포함한 얘기예요. 1등은 뭐야? 범계요. 범계가 1등이에요. 지금도? 네, 상권이 엄청 좋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 응집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서현역. 거기 상권 엄청 좋습니다. 우리 상권을 보게 되면 1차 면에는 판매 매장, 옷가게, 휴대폰 가게 그런 게 있고 2차 면에는 먹거리촌이 있잖아요. 그 3차는 모텔이 있잖아요. 그게 상권의 기본 요소잖아요. 그렇지. 평면적으로. 그렇지. 근데 범계하고 서현역을 가게 되면 확장이 안 되니까 1층이 휴대폰 가게, 2층이 삼겹살, 꼭대기가 모텔입니다. 그걸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역사를 알아야지 제2의 범계역을 우리는 찾아야지. 지금 범계역을 어떻게 못 살아요? 못 사지. 비싸죠. 그러니까 요걸 기본 베이스로 이제 성수동을 해볼게요. 형님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어요. 이 위치. 저 위치. 그리세요. 이게 예, 성수동이래? 성수동이에요.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요 강 쪽으로 가겠지. 요 강이 이제 뷰가 좋은 강이고. 우선 제가 그릴게요. 일단 우선은 여기서 갖고 와야 돼. 동일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가 차가 엄청 막혀. 얘 때문에 건대 상권하고 성수 상권이 이어지지를 못해요. 이게 차폐 역할을 해요. 유동 인구가 이동을 안 하는 곳이니까. 건대하고 성수동 상권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예 별개 상권이다. 성수동의 가장 큰 특징은 중공업지예요. 보통 용도 지역상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중공업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고 여러 가지 종으로 나누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여기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땅값을 거기 많이 오를 수도 있다. 그렇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일조권 사서 문제가 막 있긴 한데 그렇지, 어쨌든 그렇지. 보통 주거 지역은 예를 들어서 10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중공업 지역은 2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 낫지. 훨씬 비쌀 수 그렇지. 있는 땅이죠. 네. 그래서 중공업지라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서울시의 중공업지는 영등포하고 성수동이 대표적인 곳이에요. 영등포이면 물레동 네, 맞아요. 가까운데. 네. 그게 보니까 저번에 내가 그 영일분수 유튜브 촬영하러 갔는데 와 보니까 아직도 1층짜리가 많어. 네, 거기는- 그 물레동 옛날 그 공장들. 네. 거기는 이제 재개발되는 곳인 거고 저 물레동 쪽은 또 거기 성수동을 벤치마킹해서 상권화된 곳이 있긴 해요. 근데 성수동처럼 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위치가. 우선은 이렇게 그려놓으면 중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몇 프로 주는 거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물어봐? 국토부 장관이나 서울시장한테 물어봐야죠. 정확한 법령을 보는 게 좋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숲과 중난천과 한강변에 둘러싸이는 아파트가 야, 들어가요. 이 아파트들이 다 좋은 거네. 50층짜리 아파트예요, 전부 다. 아파트 30평 기준 35억에서 40억짜리. 이게 다 들어서면요. 여기는 이제 다 들어섰긴 했죠. 들어서면 만 세대 정도 돼요. 만 세대인데 여기에 거주하는 연봉이 얼마겠어요? 내가 5억, 10억 할걸요, 이분들. 와. 그럼 소비 성향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네. 이거는 현재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그래? 주거용 부동산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겠지만 상업용 입장에서도 현재 이 동네는 정주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업지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그렇지, 사람들, 그렇지. 관광객들 뭐 그렇지. 그런 분들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만 세대가 생긴다고요. 와. 근데 소득 수준이 엄청 소득세 높다고. 엄청 높겠네. 그럼 그리고 여기가 판교 IT밸리처럼 여기도 중공업지인데 특별히 정부가 여기를 정해서 대기업 들어오라고 해요. 여기. 형님하고 우리는 잘 모르는 기업들이더라. 무신사 알아요? 무신사 들어봤어. 아, 내가 너무 무시했네. 아니 무신사 들어봤어. 아니 광고에 많이. 젠틀 몬스터 아세요? 무슨 뭔데? 무신사는 알아. 크래프톤 아세요? 몰라. 그러니까 MZ 세대의 어떤 엄청난 유명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 상권이 힙해진 거예요. 여기는 정책적으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성수동 옛날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잖아. 피업 가게들에서 이거를 누가 이렇게 구상을 이렇게 잡은 겁니까? 박원순 시장이 도시재생이라고 하긴 했었지만 그거보다는 기업인이 먼저 했어요. 그 대림 창고라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동안 서울시의 모든 아파트를 짓는데 공급했던 시멘트 공장이었는데 시멘트 레미콘. 얘는 이사 갔고 이것도 하나의 문화 시설이 생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울숲길, 서울숲길. 이게 상권. 여기가 연무장길,
여기가 카페 거리. 어. 요 정도는 관심 있으면 그릴 수 있어요. 지도 1시간 동안 째려보고 여기 아파트가 생기네. 언제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지. 몇 세대가 생기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상권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맞아. 여기에 기업이 들어온대요. 누구와 들어오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적고 누구한테 물어봐? 네이버? 아니지. 국토부, 서울시, 성동구청. 아니 요 정도 노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해야 하잖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수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요거야. 뭐야? 나 이거 점 찍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지식산업센터. 아. 일자리. 젊은 일자리. 이게 성수동의 힘이에요. 이거 다 상주 인구가 12만 명. 판교 수준이에요. 이거 지금? 자료요. 2022년 자료예요. 지금은 더 늘어났겠지. 지식산업센터 투자란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성수동의 대표적인 앵커 역할을 했던 음식점 대성갈비, 성수족발 1등 성수감자탕 월 매출 7억. 옛날에는 형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 갔었는데 지금은 못 가. 하도 젊은 애들이만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감자탕을 그리 좋아하나? 이게 트렌드화 됐어. 그리고 이게 성수동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림 참 거의가 나 들어봤고. 저는 16년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슈화 됐던 거는 대립창고가 시작이었어요. 그 뉴욕의 브루클린을 따라해서 이 예술가들이 와서 힙하게 만들었잖아요. 얘가 주도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립창고가. 이때부터는 일부 연예인들이나 나 같은 꾼들이나 성수동을 알리기 시작했어. 그때만 해도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그냥 좀 힙하다. 일부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는데 그러다가 2019년도에 블루보틀이 들어오면서 블루보틀 유명하지. 네, 얘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인 상권으로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성수동의 시작은 16년도 대림창고가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중성 확장은 블루보틀이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2022년도인가 디올 매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관광객 상권까지 확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디올 매장. 요즘은 청담동 안 가요. 이렇게 재미없다는 거예요. 나는 감히 얘기하면 강남역 상권 20년 안에 무너질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걷기도 싫어. 옛 것도 있고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그 강남역 코엑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젊어져야 돼.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가장 재미있는 상권의 역사예요. 성수동.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발전된 상권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성장했어요. 팝업 스토어라는 나도 아직 결론을 못 냈어요. 새로운 상권이 또 탄생했어요. 팝업. 이거는 젠틀 몬스터라고 해서 MZ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기업 대기업. 그리고 크래프톤도 되게 유명해요. 게임 회사가 일로 들어온. 여기 게임 경기장도 만들 거고 중앙일보의 메가박스하고 이마트를 인수했어요. 이마트 본사를 인수해서 자기 본사. 세상은 변했다니까요. 그리고 성수동 하면 제일 유명한 기업은 문시사. 젊은 기업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동네가 힙해지면서 이게 모든 게 막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서울숲보다는 여기가 중심인 건 맞아요. 그렇죠. 이쪽이 중심이네요. 서울숲 상권보다는 당연히 성수동 상권이 훨씬 좋아요. 이거를 나 이쪽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텍스트로 내가 정리하면 옛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놀이도 있고 거리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해요. 성수동. 거리 자체. 얘는 거리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거리 그 자체가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유명한 부동산 전문가가 이런 단어를 썼는데 너무 멋있어서 내가 벤치마킹해서 강의 때마다 써먹는 거예요. 거리 자체가 플랫폼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상권은 이렇게 될 거예요.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상권도 있잖아요. 아무 재미없지. 이거는 내 아파트 단지에 다 있어. 맞아. 신도시 같은 그렇지. 신도시 아파트 단지 그런 거 다 조성했어. 그 브로콜리든 또는 최근 미나토구에 생겼던 아자부 달리스든 허드슨 야드든 대한민국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요? 상권의 어떤 역사를 갈아가는 거는 지구상 제일 빨라요. 변화하는 건. 그 어떤 힙한 거나 이런 게 대한민국이 제일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해외에 가서 하셔도 되고 물론 해외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성수동은 우리가 건물주로서 상권을 공부하려고 하면 필히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가져온 거예요. 금요일이 제일 바쁘고 금요일 제일 바쁘지. 금, 목, 수.
그거 낯상권이고 20대가 그 월세는 생각보다 싸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갖고 아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뭐냐면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동네가 핫해지면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못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거를 방지하려고 그 지자체에서 건물주한테 월세를 안 올리게 되면 뭐 어떤 혜택을 줄게.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야, 거예요. 그거 해도 그거 좀 잘 만들었네. 근데 여기에 또 틈새가 생겼어요. 팝업스토어라는 새로운 게 또 탄생을 했어요. 오. 임대료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높게 받고 싶은 사람이 팝업스토어를 가는 거예요. 성수동 상권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 저녁 상권이 없어요. 밤 상권이 없어요. 11시 되면 깜깜해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상업지가 있어야 돼. 클럽 같은 게 들어가고 뭐 어떤 그러야 되는데 주변에 상업집이나 모텔이 없어. 왜냐면 여기는 중공업지여다 보니까. 제 단점은 밤 상권이 유지가 없다는 거랑 두 번째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소비력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 사람은 많이 오지만 엄청 좋은 곳이긴 하지만 굳이 단점을 따지면 밤 상권이 좀 약하다. 그리고 단가가 그게 썩이다.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게 있고 시작은 아까 대림창고, 카페, 식음료 상권에서 출발을 했다가 블루보틀 때문에 대중화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상권이 확장되니까 코스메틱 상권, 판매 상권으로 확장했다가 명품 패션 상권까지 확장을 했어요. 더 확장을 할 것이냐 했을 때 NO, 아니다, 못한다 했는데 내가 틀린 거야. 세상에 없던 팝업스토어 상권이 탄생했어요. 팝업스토어? 단기 임대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 초반에 동대문 상권이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상권이 그때부터 태동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다 잡아먹기 시작했잖아요. 2대 상권이도 뭐든.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상권 때문에 오프라인 상권이 다 무너진 건 맞아요. 근데 팝업스토어 상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메인으로 매출을 일으켰던 모신사나 뭐 이런 업체들이 그 맨날 온라인만으로 홍보할 수 없으니까 365일 가게를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 날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만 구워서 거기서 이제 홍보를 하는 홍보하는 거예요. 거. 근데 그 월세가 상상을 뛰어넘어요. 이 팝업스토어가 하루에 50개씩 열려요. 현재도 그렇게 열리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다는 거야. 여기에 신라면 팝업스토어가 있고 참이슬 팝업스토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엔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재밌는 길거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성수동에 오면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 그러니까 재밌지 젊은 사람들 그렇네. 근데 문제는 10평을 일주일 사용하는데 350입니다. 300평 한 주 이용하는데 2억이에요. 건물주 마인드에서 볼게요. 성수동 팝업스토어 평당 월세가 150이에요. 한 평에. 한 평에? 네, 근데 현재 땅 가격이 2억이에요. 우와. 오케이. 명동이 100에서 150이에요. 명동 땅값 10억이에요. 그럼 성수동 땅값 싼 거 아니에요? 싼 거네. 이게 나도 답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게 맞던가 아니면 명동이 떨어지는 게 맞던가.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근데 땅 가격도. 근데 이 팝업스토어가 지속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이게 처음 탄생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이게 계속 10년 만년 지속한다고 하면 평당 10억 가는 게 맞지. 근데 나는 볼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 대부분 의견은 쉽지 않다. 쉽지 않겠는데 계속 이렇게 그리고 한다는 거? 지금은 핫하지만 대부분의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것 중에서 다 사라지고 한두 개만 사라질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성수동 상권은 존재하지만 성수동 상권에서 다시 정상적인 월세는 1층 기준에서 25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안 돼요. 평당?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원상 규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권이 확장됐는데 월세를 높이 못 올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단기 월세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팝업스토어 상권이 탄생했고 그게 온라인 상권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지금. 같은 성수동이라고 해도 팝업스토어가 가능한 건물과 그렇지 못한 건물이 공존할 거예요. 그 비율은 10% 미만일 거고. 그러면 이곳에서도 팝업스토어 가능한 건물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은 핀셋으로 바늘로 꼽듯이 다져야 돼요. 다시 우리는 이거를 공부해서 제2의 성수동을 찾아서 제2의 팝업스토어 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황 파악한 거예요. 지도 한 장 보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안 끝나겠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요리 더 힘들잖아, 솔직히. 그렇지. 장사 더 힘들잖아. 이렇게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이 내용 누가 하냐고요.
나는 내가 투자하겠다고 20년 동안 싸돌아다닌 사람이니까 하는 필드이네. 거죠. 완전 이제 정책.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에는 결론은 용적률을 800%.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일종이 10층이면 중공업지는 20층이야. 여기는 상업지 용적률이고 이거는 그냥 50층, 70층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용산하고 똑같네. 용산 네. 이게 테헤란로 용적률이에요. 아, 정확히 얘기하면 중공업지 용적률은 400%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기업이 들어오면 용적률 800%까지 줄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이제 자기 사옥 지으러 일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상권이 거기에 맞춰서 온 거고. 그러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대부분 그거예요.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데이터. 이게 들어오면 세제 혜택도 주겠다. 이렇게. 나머지 요 지역 여기는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대표적인 사업이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청. 이것도 다 지자체 자료예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자료. 젠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임대료 안 올리면 니네도 용적률 올려줄게, 뭐 해줄게. 해서 이게 다 이 내용이에요. 그럴 것이다 중요하잖아요. 팩트를 보셔야 되잖아요. 저기는 뭐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고. 왜냐면 월세가 싸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이마트 부지는 이렇게 지어요. 와, 이렇게 짓는 엄청 거예요, 이거를? 멋있어요. 네. 원래 여기도 요 모양이거든요. 요 모양인데 요 두 개만 아파트 되고 이거는 상권화된 거예요. 원래 있던 돈도 재개발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산되고 상권화됐어요. 그럼 부동산 투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어지는 게 좋냐, 상권화가 좋냐면 상권화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야지. 그렇지. 갤러리아 폴에 88억짜리예요 아파트. 평당 1억이에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얘도 평당 1억이에요. 뭐 60억, 100억 해요 얘네들도 아파트.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지어질 거. 얘만 8,000세대예요. 그럼 자 지금 이쪽에 지금 이렇게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될 수 지금 있어요. 지금 늦지 않나 들어가면? 여기요?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주거용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어쨌든 아파트가 최종 완공되면 강남하고 연계된 바로 부자 앞에, 동네 중에 하나예요. 바로 앞에. 그래서 성수동은 지금은 뭐 이런 동네 하지만 굉장히 상급지로 변할 곳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바뀔 10년 전 모습인데 이거보다 훨씬 멋있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네, 50층, 70층 그리고 간병문을 다 덮어요 공원으로. 네, 한강변 아파트에 살아봤을 때 제 장점은 속물적인 얘기긴 하지만 성공했다는 느낌 들어. 한강변을 보면. 한강변을 보면. 그렇지. 제 단점은 창문을 못 열어. 여는가 동시에 작살납니다. 온 집안이 그냥 안 열어도 들어와. 내가 조금 낡은 집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강병문으로 덮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차는 지하로 가는 지하로 거예요. 가게. 그래야지 창문을 열 수 있어. 이거를 인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수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하는데 4구역은 여기 링크가 있어서 못 덮어요. 근데 나머지 구역은 다 덮을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 차이 엄청나요. 이제 시세. 시세. 우선 이 시세는 올 초 시세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돼요. 어디가 메인이냐 누가 보더라도 서울보다는 성수동 상권이 좋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앵커 역할을 하는 그 건물이에요. 내가 그려놨는데도 까먹었어. 뭔지. 앵커 역할을 하는 도로는 여기에요. 동선은 22년도 시세네요. 지금 더 올라겠지만 22년도 기준에서 실거래가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했었고 지금은 실제 2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월세는 한 30만 원 할 거예요. 2억 5천에 월세 30이면요 거품이에요. 근데 파보스토어가 들어가면 월세가 200이 돼버리는 거야. 나도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시세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작은 필지가 있어서 개인이 살 수 있었던 곳이었어. 지금은 힘들지만 건물은 이 선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에 들어가면 아니에요. 건물 이게 앵커 동선인 거고 작은 필지고 꼬마 빌딩들이 많고 어쨌든 현재 월세는 한 30만 원 정도인데 현재 거래 금액은 2억 5천 미친 금액이다. 수익률 안 나와요. 그러면 성수동은요. 대로변이 대로변 역할을 못해요. 지하철 때문에. 지하철이 위에 뭐 지붕 덮으면 사람들 걷기를 싫어해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대로변 역할을 해준다고. 이게 대로변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너무 비쌌으니까 차라리 여기를 사라. 대로변 역할을 할 거니까. 그리고 상권 확장이 이제 여기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시세가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성소 1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개인이 살 수 있는 필지, 여기는 필지가 너무 커. 그러니까 기업이 살 수 있는 필지. 가격은 2억에서 2억 5천. 제가 그 전까지만 판단했었을 때도 성수동의 메인 앵커 동선 여기인데 그때만 생각했었을 때도 월세 30인데 땅 가격이 2억 5천이야? 미쳤어. 이거는 거품이야 했었는데 파보스토어로 계산하니까 150에서 280만 원이에요. 수익률로 환산하면 5억에서 9억 8천까지 돼야 될 땅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2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를 죄송하지만 아직도 내가 답을 못 냈어. 나도 이게 지금 벌어진 세상이에요. 이게 어쩌면 건물주로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그라질 수도 있고 시세를 이렇게 확인해야 돼. 내 건물만 시세 확인하면 비싼지 싼지 몰라요. 그렇지, 주변에 봐야지. 펼쳐놔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펼쳐놓은 거를 용산도 같이 펼쳐놔서 비교해야 돼요. 강남도 비교해야 되고 내가 강남 건물에 관심 있어도 성수동도 조사하고 용산도 조사하고 해야지 강남이 좋은지 알아. 알죠. 그냥 대충 산다? 사지 말고 차라리. 이 정도 노력해줘야 돼요. 건물. 여기까지 해갖고 본 다음에 이제 나만의 물건을 찾는 거지. 매물. 찾았을 때 경매 물건은 안 나와서 요 물건을 가져왔어요. 성수감자탕 건너편. 여기가 이제 핵심 앵커 역할을 하는 동선이에요. 동선에 길동 물건. 딱 좋네. 삼가. 근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잖아. 한 평당 평에 2억이죠. 한 평에 2억이. 이 실제 2억 5천에도 거래됐어요. 진짜? 그거는 이제 기업들이 샀는데 하여튼 요 물건 갖고 이제 계산을 할게요. 그러니까 약식으로 계산했어요. 맞아. 이거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우선은 사야 될 물건인지 아닌지 숫자로 얘기해야지 답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까 그 길동 우동 평당 2억 2천에 나온 물건이 건폐율 60, 이거는 10월이고 현재 지층이 40평 있고 40평. 1층이 26평 있고 2층, 3층, 옥탑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축 못 합니다. 신축하게 되면 또 쪼그라들잖아. 주차장 넣어야 되니까 1층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 1층이 월세가 50% 이상 나올 텐데 맞아, 이거는 맞아.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리모델링밖에 안 돼. 리모델링으로 가야 돼. 이런 거는 잘 보실 거야.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건물 보자마자 신축이냐 리모델이냐 딱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로 옮겼어요. 옮겼구나 옮겨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뭐 아예 신이 아니잖아요. 100% 그렇죠. 이거 25만 원은 지금은 싸요. 30만 원은 될 거예요. 요즘 30만 원 하게 되면 연동돼서 움직여요. 왜냐면 1층이 30만 원이면 지층은 이거 기준에서 한 25%. 1층이 제일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이건 책상 근데- 앞에서 계산한 거고. 근데 이거 저 여쭤볼게요.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잖아요.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지층 안 들어와요. 어. 그래도 약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긴 한데 그렇죠. 아예 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와요. 그렇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없으면. 그렇지. 없으면. 지하까지 뽑아야 되고 이거를 장애인 승강기로 해갖고 질문 잘 해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리모델링 시간에 내가 다음에 와서 설명할 거고 하여튼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은 직접 부동산 가서 2층 월세 이거 별도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1층이 100이면 2층은 1층에 50일 거고 지층은 25%고 그 2층에서 올라갈 때마다 20%씩 저감할 20%. 거고 그게- 내가 20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하더라. 평균적인데 실질적으로는 다 물어봐야죠. 각각 그렇죠. 계산해서. 했었을 때 월세가 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은 12개월 1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억 8천에 월세 2,300만 원, 기대 수익률 3.5%. 센 거 아닙니까? 센 거예요? 나는 저것도 좀- 안 살 건데. 진짜? 그렇죠. 살 때 어. 이걸 제일 핵심으로 기대 수익률 얼마인지 그쵸, 네. 보통 몇 프로 잡으세요? 기대 수익률? 저 문정역에 스타벅스 물건 나왔거든요. 네. 매출 2억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나 요번에 들어갈 생각인데 한 6.5에서 7% 정도 보고 아니 있어요. 서울이 그래요? 아니 내 기준은. 서울 어바웃으로 서울은 3% 이하죠. 인천 같은 데는 뭐 6%, 7%. 네, 그렇죠. 인천은 자산 가치 상승력의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현재 수익률이 높은 거고 네. 서울은 땅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니까 그렇죠. 현재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사는 건데 그렇죠. 그게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둘 다 잡아야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저는 투자의 원칙이 1억짜리 5층에 사는 사람이에요. 10억짜리 5억에 사는 사람인 거고. 대박이다. 기본 원칙이에요, 그거.
통념적으로 통념적으로 3.5% 3.5. 계산했을 때 이게 80억 정도에 사야지 월세 2,300 받으면 3.5%가 되는 수익이 거예요. 나온다. 근데 지금 판매 금액이 140억이에요. 뭐야? 말이 안 말이 된다는 안 거지. 된- 말이 안 된다는 수익이죠. 3.5%를 역산해서 83억이잖아요. 손실이 70억이에요. 뭐 이 수익률이 이거예요? 예, 어? 못 산다는 거지. 안 산다는 거지. 근데 왜 이거 뻔히 계산하면 이거 알 건데 왜 이렇게? 건물주 마음이지. 뭐 더 상승할 거라고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분의 의사인데 근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성수동 땅값 미쳤다 그랬었는데 파버스토어로 전환할게요. 개똥우동이 파버스토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파버스토어로 계산했을 때 1층, 2층 복층으로만 써야 될 거예요.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지. 1, 2층 같이 써야지. 그리고 200만 원 잡았어요. 평당. 그리고 6개월만 잡았을 거예요. 내가. 파버스토어? 12개월, 1년 내내 한다고는 못하지, 보장 못하니까. 이러다. 원래는 1억 2천 정도 돼야 되는데 6개월만 잡은 거지. 50%. 3.5%로 역산하니까 220억이야. 이때 되면 값어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네. 팝업이 무조건 팝업이 팝업이 돼야 된다고 되네. 하면 다시 이 숫자가 중요해요. 팝업이 안 됐을 때는 이건 가치 없는 부동산인데 팝업이 되면 엄청 가치 있는 부동산 전환되잖아요. 이게 아직도 누구도 답을 못 내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결론은 내가 왜 성수동을 투자해요? 제2의 성수동을 찾아야지. 헐값 지금 싸게 성수동은 지금 이런 네,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성수동을 공부해서 제2의 성수동을 찾자는 거예요. 저는 포인트가 관광지가 돼야 돼요. 테헤란로는 평당 10억을 못 찍었는데 명동은 평당 10억을 찍었어요. 대한민국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가 그 테헤란로라고 생각하고 강남대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는 관광객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렇지, 차이예요. 그렇지. 앞으로 올 곳이 어딘가 딱 생각해 보면 한 군데밖에 생각 안 나요. 용산? 그렇죠. 용산 얘기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테헤란로 오피스타운이요 용산으로 다 뺏깁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욕을 먹는데 그냥 맨하튼 허드슨 야드 가보시면 돼요. 허드슨 야드가 신축 오피스가 생기면서 주변에 다운타운 미드타운 다 빨아들여가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인 거네. 빨아들였어요. 그럼 용산이 앞으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빨아들일 가능성이 가능성도 높아요. 없다. 이제 오피스 그렇게 지으면 안 돼요. 놀이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되고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과장해서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테헤란로 건물주 탈출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테러 건물주도 이거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날 20년 후의 얘기긴 하지만 성수동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정말 재밌는 상권이고 우리가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네.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괜찮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셔야 되고 그렇지. 모르겠어요. 나는 성수동 월세가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월세 건물주 입장에서 내가 설명했지만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월세를 못 올리게 해놨으니까. 그렇지. 젠트리피케이션 그거를 이제 정부 입장에서 네, 막아놨으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재밌는 곳이지만 부담스럽고 가격은 비싼데 실제 수익률은 어떨지 모르고 파버스토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는 딴데 벤치마킹해서. 난 개인적으로 용산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죠. 용산공원에 1,500만 명이 그러니까. 올 거예요. 공원이 제주도가 1,300만 명 와요. 그 용산 그 공원 부지가 언제쯤이면 그렇게 10년 후 앞으로 생각해야죠. 10년? 그럼 아까 그 얘기는- 기회는 많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아무튼 우리 저 대표님이 네. 또 이렇게 저희 고소한 선망 네. 채널에 이렇게 좀 그렇죠.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또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전문가예요, 정말 전문가예요.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어디 가서 이 영상 볼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니까 차후에 여러분 기회 되면 또 종로도 하자고요. 그렇죠, 그렇죠. 명동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뭐 울릉도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